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궁예가 만들었던 후고구려, 901년에 궁예가 만들었는데 궁예는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후고구려의 왕이었던 궁예가요, 잠깐 다루었었던 내용이지만 점점 잘못된 정치를 해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한자로 잘못된 정치 줄여서 실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을 많이 했다라는 거야. 자기 스스로 약간 좀 미친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미륵불이라고 하죠. 백성들을 구원해줄 미래의 부처님을 우리가 미륵불이라고 하는데 그 미륵불이 자기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만 믿고 따르면 된다고 하면서 근데 되게 난폭해지기 시작하죠. 막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서 정말로 궁예를 걱정하던 신하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죽이냐면은 자기 왕비까지도 되게 처참하게 철 몽둥이 같은 걸로 때려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궁예한테서 점점 신하들이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런 와중에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은 어떻게 되고 있었느냐. 왕건은 궁예가 굉장히 믿던 부하였어요. 물론 왕건도 한번 의심받아가지고 궁예한테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지혜롭게 그 위기를 극복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어쨌든 왕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공을 세워. 실제로 이 궁예가 왕으로 있었을 당시에요. 우리 교환의 지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저기 전라도에 가면은 나주 지역이라고 있거든. 전라남도? 한번 봐봐. 전라남도 지역의 나주. 그 당시에는 이름이 금성이었어. 신라 수도 금성 말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나주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공을 많이 세웠고 그래서 궁예가 미쳐갈 무렵이 되었을 때 그 후 고구려의 최고의 관직, 가장 높은 관직, 시중의 지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위치도 높아지고 신하들한테도 존경을 받는 그런 부하였던 거지. 왕건이래. 그 궁예의 부하였던 거지.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궁예가 점점 미쳐가니까 왕의 자질이 없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신하들이 궁예를 쫓아내고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를 해가지고 왕건이 왕이 돼 버린 거고 왕건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에서 뭐로 바꾼 거야? 사실 나라 이름이 후고구려도 아니었어. 마진태봉으로 궁예가 이름 바꾸었었거든요. 어쨌든 그거 다 없애고 나라 이름 고려로 바꿔가지고 고려를 건국한 그때가 바로 918년인 거예요. 10세기 초반. 나라 이름을 바꿨고 그 다음에 어디를 수도로 삼았느냐. 원래 후고구려가 만들어질 때 송악이 수도였는데 궁예가 한번 철원으로 수도 옮겼었잖아. 다시 돌아와서 송악으로 도읍을 정하게 되었다. 자, 고려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탄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후고구려가 변해서 고려가 됐지만 여전히 전라도 쪽에는 후백제가 있었고 경상도 쪽에는 신라가 있었잖아. 이 두 나라를 대하는 고려의 태도가 달랐어요. 어떤 식으로 외교 정책을 펼쳤냐면은 이거 중요하다 얘들아. 신라, 너네들은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해. 왜? 어쨌든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나라잖아. 그러면서 고려는요. 신라한테는 굉장히 극진하게 존중하는 친선 정책을 펼칩니다. 하지만 후백제하고는 달랐어요. 뒤네가 무슨 백제를 계승해 라고 하면서 후백제하고는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되죠. 실제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 전쟁이 엄청 자주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고 고려가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게 아니야. 후백제는 군인 출신인 견훤이 만든 나라잖아요. 전투력이 진짜 뿜뿜했거든. 그래서 후백제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왕건이 실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후백제한테 유리하게 분위기가 가다가 결정적으로 일부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고창전투라고 있거든요.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 후백제랑 고려가 싸웠던 전투인데 이 고창 전투에서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려가 크게 대승을 거둔 이후 이제 분위기가 후백제는 점점 기울어가고 고려가 대세가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느냐? 자, 시험에 잘 나오는 순서죠. 후삼국의 통일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배운 거 선생님이 써놨어요. 918년에 고려를 왕건이 건국을 했다. 그리고 919년에 송악으로 수도를 옮겼다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8년 후에 92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거는 우리 교환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 써놓으면 좋겠지. 왜냐하면 순서에서 가끔 얘를 끼워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기 북쪽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역사, 발해가 멸망한 게 926년이에요. 그리고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 대부분이 고려로 흡수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자, 이제 본격적인 순서 들어간다. 후백제에서 난리가 났어. 무슨 난리가 났느냐.
견훤이 후백제 왕이었잖아요. 견훤한테 아들이 4명이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이 신검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야심과 야망이 장난 아니게 컸어. 그리고 자기가 첫째 아들이니까 아버지 다음으로 왕위를 계승할 존재는 자기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견훤은 생각이 달랐어. 어린 넷째 아들 금강을 엄청 이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해버린 거야. 나 다음에 왕은 넷째 금강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신검하고 아버지 견훤 사이에서 엄청나게 크게 다툼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아들이 이기고 여기서 승리한 아들 신검이 아버지를 절에다가 잡아서 가뒀는데 이 절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견훤이 어디로 도망을 오게 되냐면은 고려로 도망을 오죠. 내 아들 좀 쳐달라고. 자, 그게 먼저 일어나요. 잘 보세요. 방금 말했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견훤이 고려로 도망을 왔습니다. 이 일이 있었고 같은 해에 몇 달 있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신라를 태조께 바칩니다. 신라가 항복을 해오게 되죠. 이게 935년. 그리고 나서 936년이 되면서 고려 군대가 어떻게 하느냐. 후백제 신검의 군대를 공격을 하죠. 후백제를 공격해서 승리해서 후백제를 멸망을 시켜. 그러면서 이제 다 멸망했잖아.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통일이 이루어졌으니 그게 936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라가 사라진 순서는 신라가 먼저 사라졌고 그 다음 후백제가 사라진 게 맞는데 만약에 견훤이 고려로 귀순했다 혹은 견훤이 고려로 투항했다. 이 내용이 순서에 만약에 끼어 있다.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견훤이 고려로 도망왔고 그 다음에 신라 경순왕이 항복을 했고 후백제를 고려가 공격해서 멸망시켰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같이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후삼국이 드디어 통일됐어요. 과연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의 중요성이 있을까요? 혹시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치 참여 세력이 확대되었다. 그동안은 신라에서 정치에 참여 못하던 어떤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거야? 지방에서 서름당하던 호족들. 골품제 때문에 서름당하던 육두품, 이들이 새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두 번째,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실질적인 민족 통일이다. 비록 최초의 통일은 아니야. 왜? 신라가 사실 676년에 삼국 통일한 게 최초잖아요. 최초는 아니지만 그때는 발해가 따로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완벽한 통일은 아니었는데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멸망한 발해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민족 통일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